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여기서 더 있는 게 뭐지? 오늘은 제가 퇴사를 결심할 수 있게 되었던 기준 3가지를 정리해서 말해보려고 해요. 먼저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영상은 퇴사를 권하기 위한 이야기도 아니고 정답을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말씀드리는 3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았다면 저는 퇴사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기준은 회사를 나가야 한다가 아니라 이 회사에 머물러도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기준은 주도성 관점이에요. 회사에서 내게 선택권이 하나라도 있는지 아니면 수동적으로 버티고 있는지 보는 거죠. 저는 스타트업에 다녔고 입사한 지 1년쯤 됐을 때 팀장님이 나가셨어요. 직책은 없었지만 팀장의 역할을 기대받았고 팀원과 대표님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문제는 책임은 늘어나는데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 의견을 내도 결정까지는 닿지 않는 구조라는 걸 반복해서 느끼게 되면서 점점 제가 수동적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말을 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하던 일을 반복하게 됐어요. 회사 사정으로 어떤 변화가 생겼는데 이전에는 제가 기획을 하거나 전략을 낼 수 있는 입장이었는데 앞으로는 그조차 할 수 없게 바뀔 예정이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더 이상 내 업무, 내 커리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여기에는 없구나. 그렇다면 나는 성장할 수 없겠다. 주도성이 없으면 사람은 무력해지게 되고 결국엔 내 한계를 깰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첫 번째와 이어지는데 성장성 관점이에요. 이때는 회사와 나 둘 다 성장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 우선 회사를 기준으로 보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하는지, 우리 회사의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지, 신사업이나 상품, 서비스가 매력적인지 등을 보는 거죠. 회사가 성장하고 있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불안함이 가중되는데요. 실제로 제가 다녔던 회사도 경기 침체로 산업이 불안정해지면서 복지였던 재택이 서서히 줄어 없어졌고 퇴사자가 늘어나거나 회사의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나를 기준으로 보면 커리어 혹은 내 개인이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았어요. 제가 이 회사에 직무 전환을 해서 처음에는 배우기 위해 바빴어요. 그런데 2, 3년 차가 되니 열심히 일해서 성과는 나왔지만 점점 그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 바빠졌어요. 새로운 시도보다는 이미 잘 해오던 일을 더 잘해낸 쪽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그 선택이 충분히 합리적일 수 있어요. 매출 압박 속에서는 불확실한 것보다 확실히 검증된 방식을 택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점점 더 고민이 되더라고요. 앞서 입사 후 1년 차 때 팀장님이 퇴사하신 후 제가 좀 더 책임을 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리더가 부재한 상황에서 2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직무 전환을 한 상황에서 이 방향이 맞는지, 더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뭘 키워내야 하는지 기준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처음에는 맨땅에 부딪히고 깨지면서 얻는 게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점점 회사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내가 여기서 더 배울 수 있는 게 뭐지? 라는 생각에 점점 모호해지더라고요. 버틴다고 해서 이 시간이 다음 단계의 성장한 나와 이어지고 있는지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이 질문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지금 이 환경이 더 나은 나로 이어지고 있는가? 세 번째 기준은 지속 가능성 관점이에요. 퇴사를 결심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마음 정리가 아니라 숫자 정리였어요. 생활비, 고정비, 필요한 지출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지 계산을 해봤어요. 저는 재작년에 결혼을 해서 남편과 함께 논의를 했는데 머릿속으로 생각만 했던 것보다 실제로 저희가 모아놓은 것과 대조를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언제까지 쉬어도 될지가 정해지더라고요. 저는 1년 정도는 큰 무리 없이 생활이 가능했는데 몇 달 뒤 재정적, 심리적으로 불안해진다고 느끼면 구직 활동과 SNS를 병행하겠다는 선택지를 생각했어요. 이렇게 현재 상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면 회사 때문에 감정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내가 언제까지 마음과 몸을 회복하면 될지 기준을 알 수 있어서 사직서를 꺼내려던 것도 좀 더 넣어놓는다거나 마음을 좀 다스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 기준 덕분에 퇴사는 도박이나 도망이 아닌 조정 가능한 선택이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거였어요. 이 선택을 지금의 내가 현실적으로 오래 감당할 수 있는가? 정리하면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도성 관점. 두 번째, 성장성 관점. 세 번째, 지속 가능성 관점. 이 3가지 기준을 동시에 놓고 봤을 때 저는 남는 것보다 나오는 게 덜 흔들리는 선택이라고 판단했어요. 당시의 퇴사는 도망도 충동도 아니었습니다. 불안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기 위한 나만의 기준으로 세운 선택이었어요. 저는 사실 숨겨둔 기준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현재 아이를 계획하고 있어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상황에서는 일을 계속하는 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임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바로 이직을 하는 것보다 몸과 마음을 회복하면서 저에게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정말 회사를 들어가는 순간부터 늘 하는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기준 3가지로 모두들 의미 있는 판단과 선택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고민이 되는 상황에서 제 선택의 기준을 말씀드리는 영상을 가져와 볼게요. 그럼 느리지만 멈추지 않는 기록 슬로세이지였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안녕!